네, 다음으로 저희 지역불평등연구소 방향성에 관하여서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좌장으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서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앉아서 좌담회식이 돼서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게 라운드 테이블은 이렇게 되고 약간 청중은 배제돼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뭐 그래도 꽤 긴 시간 뭘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했지만 정리는 아직 사실 잘 안 돼 있습니다. 제 맨날 좋아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리하기 쉬우면 진작 다른 사람이 다 했지 아직 남아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뭘 더 해야 되는지 어려우니까 이제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될 게 있고 논란이 될 게 있고 뭐 그러지 않냐. 그래서 저희끼리도 준비를 했지만 잘 이야기가 충분히 많이 모이고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서 저희가 무슨 정리된 걸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던지고 초대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이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초대로 어떤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전체적으로 공통된 거는 정부가 하든 또는 지역에서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지금까지 이 지역 문제 또 뭐 불평등 문제 최근에는 이제 지역 소멸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기존의 접근이 그러니까 꼭 뭐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뭐 언론 심지어 지역 주민 지방정부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 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좋은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 상태를 못 벗어나는 아마 이유도 있을 거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잘못한 점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좀 비판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일에 쭉 해왔던 뭐 정부나 학계나 또 지역이나 지역 운동이나 심지어 지역 운동 뭐 사회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에 좀 다들 뭐가 이렇게 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모아서 그런 점에서 서로 성찰도 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 또 새로운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라는 것만큼은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비판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대단히 뭐 백가쟁명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뭐 계속해서 아마 상당한 기간 그 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식도 뭐 만들어내고 논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비판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어떤 성찰을 해 나가는 작업을 이 협동조합연구소의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은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동안 논의했던 몇 가지를 실마리들을 그냥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전체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재원 교수께서 불평등 시대의 평등한 삶을 위한 시대 디자인이라는 걸로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동경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마 이쪽은 서로 아서스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대부분 의료 분야 쪽에 많이 계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일부분 또 저 때문에 또 잡혀오신 분도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들을 상당히 깊게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70년대 후반 학번과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모여서 맨날 포럼하자 그러고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자기의 학부의 학과 교과서에 딱 갇혀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공부가 될 것 같다 해서 뭔가 좀 해보자 할 때 이 주제들이 엮어지면 굉장히 극한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했던 것들은 저희 쪽 분야에서 쓰는 용어들이 돼서 많이 낯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원래 불평등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는 차이가 없으면 이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이를 내고 조금 뜯어먹는 게 자본주의인데 요즘 너무 많이 차이가 벌어지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쪽이라서 차이를 느끼지 않으면서 차이가 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거는 저는 한 인류가 한 200년 정도 살아왔다. 서구 기준으로. 우리는 한 60년 정도 개발연대에 있는데 지금은 심한 것 같은데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은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이나 이렇게 정책에서 쓰는 교과서가 되게 60년대 개발행정에 미국서 있던 거 베껴갖고 지금 들어와서 현재 쓰고 있는 건데 한 60년 썼으면은 유효기한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없을 거다. 제 지금 문제의식은 저 그림의 오른쪽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원래 자본주의는 저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중간 계층이 항상 많은 게 평균이 답이다 해서 저게 제일 안정적인 부분인 거야. 어떤 사이나 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이 두터워야 되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푹 꺼진 상태고 그게 더 벌어질 거다. 이게 지역도 그렇고 계층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면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지역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제가 인터넷인 거 이것저것 끌고 모았으면 다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이 수도권이 인구가 한 3년 전에 전 국민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이 불평등은 불균형 쪽은 돌아갈 수 없을 거다. 모든 것들은 수도권의 이익이 반하는 것은 투표하면 다 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수도권 어떻게 뽑아먹으려고 자꾸 정책을 만드는데 절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공간의 기득권이 됐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 소멸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 소멸 이야기는 뭐 저기 빨간색 있는 거의 백두대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없어지고 평야 쪽으로 좀 남아있을 거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엄청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소멸이 아니고 이건 신천지 발굴 안 해도 새로운 공간이 나왔는데 문제는 왜 저 공간에 아무도 기회를 못 찾는가. 우리 이제 그걸 고민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다는 거고 관련해서도 어려불평등 쪽은 같이 가서 봐야 된다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의 정책이 왜 잘못됐나 할 때 이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산의 무동 놀러 갈 때 그겁니다. 광안대교 바로 밑에 있는 정말 화려한 리빌딩 건물에 그 사람들은 도심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추세 계속 가다가는 저렇게 공간만 남을 거다. 이게 소멸이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왜 우리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이게 정책에서 저는 적실성 이렇게 이야기를 헛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제가 들여다보는 게 저런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이제 행안부가 한 2년 전에 80억 개 지하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우리 지역 인구 감소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는데요. 요즘은 아주 떳떳합니다. 우리 지역 인구 감소되니까 돈 많이 달라. 그래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 재정 변화인데요. 이게 한 10여 년 동안에 이쪽 지역의 돈이 한 30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인구는 한 48만 명 줄었습니다. 헛돈 쓴 거죠. 그런 게 이제 저런 겁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되게 출렁다리 놓고 그 올레길 만든다고 해서 관광지 만들고 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레길, 바닷길 올레길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가야 되고요. 관광지 개발한다고 케이블카 올리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 쓰고 사람 없어지고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건 개발이 아니죠. 인구가 다른 생각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게 저희는 이제 복지비 지출인데 이 낙후 지역은 복지비 지출이 다른 지역보다도 적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 안 하고 복지 안 하니까 사람은 더 떠나고 그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은 그거는 또 낭비다 그래서 복지 혐오주의로 들어가서 못하게 하고 사람이 없어서 사람한테 지출하는데 그거는 하지 마라 그러고 사람이 더 나가는 공간개발은 생산이라고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도배장판 보일러 고쳐주는 게 그게 인구가 유지하는 길이다. 돈 쓰는 방식도 다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비판을 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나 지역개발에서 가장 쓰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지역정책은 세 가지의 틀 속에서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자치권이 있고요. 분권할 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체로서 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구조가 다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이제 군 단위로 해서 합쳐라 그러는데 빵 플러스 빵은 빵이지 그게 합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뭔가 이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평적으로 해서 분권이 좋다고 들어오는데 이제 자치 분권이라 그러는데 분권만 생각하지 자치는 까먹어버립니다. 자치가 없는 분권은 재앙입니다. 이게 남의 돈 가지고 내가 막 쓰는 게 분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이 없는 구조라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서 시도지사는 이제 당선이 되면 거의 권력자가 돼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대권을 꿈꾸고 있는 게 지금의 분권이라서 저기 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면 될 것 같아 하는데 그건 더 큰일 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이 자치권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민등록지 중심으로 주민을 관리한다는 건 이제 시대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제 집은 이렇게 서울에 있고 집이 아니고 서울집은 서울집이고 부산에 또 집이 또 있죠. 3일 4일 공간을 바꾸는데 이는 집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고 부산인데 하면 현 제도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끔가다 보면 서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산과 지방을 걱정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 집 동네는 걱정하지 뭘 남의 동네를 걱정하냐. 더더구나 개발연대 이후에 모든 세력들이 수도권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전체 공간에 대해서 주인이 없어지는 상태. 객체화 다 됐다. 그러고는 괜히 지방을 걱정한다 하는 게 이상하죠. 아무도 지방 걱정 안 하는데. 저희 농담 삼아 자기 아들은 서울 보내놓고 남의 아들 안 내려온다고 왜 기업 기촌 안 하냐고. 청년들이 농촌에 와야 되는데 청년이 농촌에 왜 갑니까? 내 아들은 도시에 가야 되는데 남의 아들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들인데 세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개발인이 뭔가 돈을 주면은 더 왜곡될 거다. 두 번째가 보고 있는 게 모든 지금 지역개발 사업들은 보조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저희 재정 쪽에서는 보조금의 역사다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체 지자체 예산의 21% 정도가 보조금인데 지금은 한 37%죠. 자기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중앙정부 사업들 대행하는 위탁업체가 지금 지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이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윗방향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과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정답 맞추기. 그렇게 해서 평가를 가보면 다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지역은 더 피폐화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잘못됐거나 학생이 속였거나 그렇게 봐야 되죠. 이게 책임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누가 책임질 거냐? 보조금 중심으로 지역 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맞는데 그래서 정말 책임지는가를 보는데 지역 쪽에서 책임지는 부서가 이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또 국토부, 산자부 이런 부서가 균형 발전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더라. 이쪽 부처는 지역에 사람이 없을수록 자기 실적이 올라가는 부서거든요. 산자부는 지역 공단 쪽을 많이 책임지는데 거기 주민 많으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 잔뜩 쓰면 제일 좋습니다. 국토부는 도로는 사람 없는 데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요. 요즘은 산골짜기만 굴지 절대 마을 단위로 도로 안 넣습니다. 국토개발은 사람 개발 아니고 땅만 보면 되죠. 농림부 해수부는 농업, 농촌, 농민의 세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되는데 주로 농림 쪽입니다. 농업은 사람이 없을수록 좋아요. 커지니까요. 괜히 농민 많으면 힘듭니다. 성과가 농촌이 아니고 농업이 되는 거죠. 이 농림부의 사업에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그럼 사람과 공간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의전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실을 조직을 딱 보면 균형과 재정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사업들을 보면은 균형과 분권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지역화폐는 다 날라갔다가 겨우 좀 살았죠. 청년 일자리 좀 하다가 날라가 버렸고, 그게 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앙부처는 실제로 균형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데, 여기서 복지부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것에 복지부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할 때 보면, 복지부는 자기들은 도시형 부서다 이거죠. 농번기의 농촌 어린이 보육은 농림부에서 맡아. 보조금이 따로 내려갑니다. 농특세. 어촌은 해수부가 해야 되는구나.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행안부 보고 복지부하고 손잡고 어떻게 지역 소멸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럴 때는 행안부는 복지에 대해서 혐오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복지부는 스스로 그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기재부의 하청업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어떻게 재원을 동원하지 못하고 기재부는 복지에 늘리면 안 된다는 기조가 계속하고, 설문조사를 돌리면은 우리는 이제 복지 그만해도 되는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OECD 복지 지출이 꼴찌 국가인데도 우리 사회는 이제 그만하면 복지 됐다는 쪽으로 설명이 나와서 그것도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어떻게 보냐면 성과 계획서 뭐 이런 걸 쭉 보면은, 그런데 요 성과 계획서 실제로 공무원들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제 성과급을 받는 건데,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나 행안부 쪽에 보면 미션과 비전에 균형이라든지 뭐 분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부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균형 발전을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쪽에서 주도를 했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산자부의 주 비전은 제조 강국이에요. 지역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산자부는 그래서 성과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산업공단의 가동률, 그렇게 되면 수도권 공단이 가동이 잘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발전해야 산자부 공무원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산자부 지금 난리나죠. 지금 정말 무슨 소리냐, 폄하한다 하고 이제 들을 건데, 아니 자기 월급은 성과 지표에 따라서 평가받으니까 도의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와 실제 내 월급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고위직과 실제 사무관들 이하의 실무자들의 행태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월급 관련된 게 민감하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 비전 미션 체계와 주요 성과 지표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과 지표 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쭉 이렇게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저게 이제 지역 균형 정책 쪽에서 주요 사업들의 성과 지표인데, 도시 재생 사업 저런 거 보시면요, 실제로 국토부가 저기에 지역의 새로운 생성이라 이런 개념은 없어요.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사업도 아주 첨단 산업, 첨단 도시 만드는 거 하나 있고, 도초로 내려가면은 보조금 몇 개 땄는가가 성과예요. 그리고 군에 내려가면은 성과 지표를 안 잡습니다. 안 잡았죠, 현재까지.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달라.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은 보조금을 딸 때 사람과 그 집행할 때 사람이 조항과 지방이 동시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남의 사업을 자기가 대행해 줄 리는 없고, 성과 지표는 그냥 선정률 하나로 끝나니까 그냥 돈 빨리 쓰면 됩니다.
그 와중에 조기 집행 딱 들어가면 빨리 설문 끝내야 되지. 그걸 자꾸 성과 때문에 이리저리 보면 집행이 늦어지니까요. 그래서 묘한 제도들, 형태들, 관리 방식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섞여 있다 보면 지역의 소멸 방향으로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새롭게 좀 생각해보자. 지금 이제 제 앞으로 연구원 쪽에서 연구소가 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 로컬에 대한 해석인데요. 로컬은 원래 로케이션에서 나오는 영문에서는 그러니까 입지거든요. 내가 서 있는 이 땅, 어디라도 매우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삼국지 보면 맨날 산상에 조자룡하고 꼭 자기 이름 앞에 지역을 딱 붙이거든요. 이거는 몇천 년 동안의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이죠. 내가 있는 공간에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로컬을 지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왕이 가리키는 방향이 돼서 촌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못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자일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이 로컬 번역은 아주 잘못했다. 지방은 영어로 따지면은 랜드 디렉션입니다.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개인과 자기 고향과 이 개념에서 자존에서의 그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로컬에서 시작을 하고 중앙에서 조정해주는 로컬이 아니고 지방들 간에 상호 연대를 할 수 있는 영역들로 계속 가야 된다. 이 구조가 뭐냐라는 게 지금 이제 큰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중앙에서 조정하다 보면 늘 격차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평등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다양성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이런 역사는 이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정도 철학으로 오른쪽 편에 나오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중앙 집권으로 볼 거냐, 각자의 지방의 군권의 로컬리즘으로 볼 거냐는 수천 년 동안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시대는 군권이 분산이 되어 있고 어떤 시대는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 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플랫폼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떤 시대든지 분화가 있고 통합이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은퇴 이후에 부산에서 일주일 내도록 있으라 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전 계속 제 경험으로 많이 보는데 포항서 나서 대구서 서울 있다가 수원 있다가 부산 갔거든요. 고향이 애매합니다. 고향 사람 대부분 나주배가 좋다고 해서 나주골을 또 써서 정합이죠. 뭐. 현대사회는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한 공간에 다 집중하는 것들은 답이 안 될 거다. 그런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4일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주 4일제, 3일, 4일,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3일의 공간과 4일의 공간을 나누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붙어야 되는 건 주소가 2개 줘야 됩니다. 저같이 복잡한 사람은 3개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다 내가 투표해야 돼요. 저는 서울시장도 뽑아야 되고, 부산시장도 뽑아야 됩니다. 내 삶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환승체계. 어디 가나 2,000원에 다 끝나야 됩니다. 서울, 부산에 가는데 몇만 원씩 들면 비싸잖아요. 그 가능하죠. 뭐 매일 가는 거 아니니까요. 한 달에 한 번만 KTX 10,000원짜리만 딱 쿠폰을 주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식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 공간에 대한 것, 연령에 대한 것, 일상에 대한 것들을 다 해체를 하면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뭘 자꾸 보면 돈 벌어서 뭐 그다음부터 하겠다는 저런 선순환 구조 논리인데 이거 다 20세기일 거다. 앞서거리 뒤서거리가 아니고 바퀴의 앞축 뒤축이 아니고 양축일 거다.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저런 작업들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복지 경제 선순환 구조, 뭐 경제 복지 선순환 구조 이렇게 했는데 앞서거리 뒤서거리 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불평등이 계속 고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양립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저래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실물 공간, 뭐 실물 공간 경관 소득 이 개념에서 의식 문화 서비스 생활 체계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게 지금 제가 21세기의 새로운 이야기인데 오른쪽 편처럼 평등 형평할 때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평등은 똑같은 거 주는 거고 형평은 자기한테 맞춰서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저 둘 다 틀렸다. 지금 중요한 건 장벽 자체를 해체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 오른편처럼 경기장에 펜스를 낮추면 아무 문제 없을 거를
괜히 뭐 누가 밑에 받쳐줘가지고 없는 사람은 또 왜 나는 안 주냐고 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도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이런 구조를 벗어나는 건데 그 벗어나는 세대가 그 밑에 있는 건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요 세대가 60에서 90까지의 세대인데 저는 새로운 신인류가 지금 태어난 애들이 신인류가 아니고 제도상으로는 신인류는 태어난 애들은 다 제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별로 신기한 게 별로 없어요. 완전히 현대 자본주의 체계에서 제도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잊혀져 있는 사각지대가 60에서 90 사이입니다. 은퇴 이후부터 해서 요양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도가 없어요.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놀아야 되는데 그게 한 30년 놀아야 되니까요. 요 인력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000만 명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산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린 지역 문제 해결할 때 매우 클 거다. 여기서 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애들은 병원 잘 안 가는데 약 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50대 중반 이후에 은퇴자들의 공간들을 만들고 도시 공간들은 청년을 위해서 비워줘야 됩니다. 가장 생산적인 공간에 상대적으로 생산이 떨어진 주민들이 앉아있으면 그 도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빠져나가줘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권력 잡강 행사했으면은 낙형했어요. 그러고 새로운 세력이 오고. 근데 지금은 개발되는데 베이브 부모들이 본인들이 만들었던 가장 큰 생산적인 공간에 그냥 계속 있죠. 근데 계속 그냥 눌러 앉아 있는데 젊은 그 사람들은 빈 공간에 한 3분의 2 빈다니까 빈대 가서 만들면 되는데 그거 만들기에 돈이 너무 드는 거죠.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빠져나가는 방식이 뭔가 이걸 이제 제도화 시켜주는 이어서 이제 주 4일제 뭐 복수 주소제 뭐부터 해서 의료에 대한 이야기들 병원은 필요 없고 나는 닥터일기가 늘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들. 삼성 의료원이 촌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는 거를 계속 오라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그 정도의 대등한 장소가 아니고 서비스가 계속 또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럴 때는 주민등록 소재지라는 관할구역을 해체를 해야 돼요. 좀 제도적으로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 연구소도 이렇게 한번 저희 한 1년 동안 논의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환원주의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역 소멸인데 그럼 언제로 돌아갈 건가? 제가 했죠. 조선시대 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인구는 과잉이다. 내려가는 끝을 하나의 이렇게 그 시점을 안 잡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럼 해방 이후로 돌아가죠. 해방 이후에 돌아가면은 그때로 갈 수 있겠는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회귀형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 다들 잘 될 거라고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저는 낭만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낭만주의가 뭐 정서적으로는 통하겠지만 절대 문제 해결은 안 될 거다. 돈 줬는데 니를 왜 공부 못하냐고. 제 어른들이 맨날 저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겁니다. 학원 보내면 내 아이들은 천재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지는 안 될 거라는 거고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게 상징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이런 형태들. 지금의 정부 정책은 균형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불균형을 다 가속화시키는 정책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책들을 다 폐기를 한다면 그럼 새로운 키워드들은 이제 민민의 개념들이 나옵니다. 수도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건가가 아니고 수도권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 개념들이죠. 굉장히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가 지방에 있으면 갇혀있다는 느낌들.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저런 게 이제 포지티브에 대한 이야기이고. 빈 땅을 어떻게 하면 나의 땅을 만들 건가. 3분의 1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만 얻는 거지 실제 가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60년 동안에 쌓아진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귀여기촌에서 청년들이 어촌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요. 배도 없죠. 어업권도 없죠. 머슴살도 옵니다. 제조업은 맨몸으로 가서도 그 공장에 가서 하면 공장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실제는 농촌 지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기득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그렇다고 다 뭐 농지개혁처럼 이렇게 몰수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좀 풀어가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의식과 문화입니다. 이게 부러워하면 항상 지는 건데요. 정점이 있으면 항상 불평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정점이 없어져야 되는 개념들. 이제
그래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보면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서울 될래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렇다고 그 서울에 있다고 서울 사람들이 또 챙겨주지 않고요. 서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또 사대문 아닌가 바뀐가 또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는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식과 문화 자체가 해체가 되지 않으면은 불평등은 계속될 거다. 그렇게 되니까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격차가 아닌 다양성으로 보고, 소멸가 아닌 기여로 보고, 고령 사회에서의 신인류가 60에서 90에 대한 요기를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요양원가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도는. 이게 저보고 은퇴하고 한 8시간 중노동하라고 하면 저 절대 안 할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과 사는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체를 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소가 주로 보는 게 4가지 정도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주제들을 거의 균형 있게 같이 연구를 해야 우리 새로운 답들을 찾지 않는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